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문체위는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 질의의 소환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24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 일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과 9월 중순 마무리되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 정혜성 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직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비롯해 황선홍, 김도훈 등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을 맡은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문체위는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현안 질의에 참여시켜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팬들은 정몽규 사선 연임할 것이냐, 홍명보, 정몽규 모두 사퇴 의사 있느냐,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홍명보 감독에게는 감독으로서 모르겠다면 전 협회 전무로서는 이번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외압이 없었느냐 등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약 5만 7,000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30일 기준 총 5만 7,437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K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 여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 상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